여러분들의 눈앞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산업이 놓여져 있어요. 이거를 투자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기업이 이후에 또 어마무시한 부를 쓸어 담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행복 파트너 부자팁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국 시장에 봄이 찾아온 만큼 봄에는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이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2025년 한 해를 행복한 한 해로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지금의 이 따뜻한 봄이 온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게 좋을지에 대해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의 기회가 드디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떠한 주도주를 좀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좀 뿌려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의 핵심, 그 주식은 무엇이 될까? 2025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주식은 무엇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참고로 제가 작년 하반기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국면에서 분명히 이 흐름이 끝이 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올 거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그 따뜻한 봄을 같이 준비하며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작년 한 해 이제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알려드렸던 핵심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식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다가 되면 안 돼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 업황이 산업이 박살이 나면 같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산업이더라도 시장이 박살이 나버리면 같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말인즉슨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시장이에요. 시장의 방향이 지금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장 가운데 가장 핵심 산업 주도주가 뭐가 있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제가 이제 분석하는 탑다운의 방식이 바로 그러한 방식인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가 해봤을 때 너무나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봉 기준으로 방향성을 좀 판단해 보시면 이와 같이 한국 증시도 사실 나쁜 시장은 아니다. 이 상승의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저점과 저점을 들어올리고 고점과 고점을 들어올리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 다만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미국 증시 이런 증시랑 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인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한국 증시의 방향성만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한다면 충분히 그 가운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방향을 가져가더라도 저점과 저점을 단기적으로 이어봤을 때는 이와 같은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렇게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깨고 하락을 맞이하죠. 근데 이 하락을 또 깨고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와 같이 나옵니다. 또한 반대로 그 상승하던 흐름을 깨고 나서의 하락 추세를 또다시 이처럼 맞이하게 됐었고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런 포인트였죠. 시장의 방향성이 큰 흐름으로는 저점을 조금씩 들어올리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 이 추운 겨울이 조만간 끝이 나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줄곧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하락의 흐름에서 포기하기보다는 다가올 상승을 준비하고, 이 상승의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그 가운데 시장이 올라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도주를 발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 상승장, 재작년 상승장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의 경제, 한국의 수출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과거와 비교해보면 이제 업종별로 분류를 하더라도 특정 업종들은 수출이 양호하지만 또 특정 업종들은 수출이
많이 안 좋아요. 적자입니다. 기업들을 보더라도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때에는 우리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더 강한 주도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을 생각해보면 이 상승장에서의 주도주는 무엇이었느냐? 누가 뭐래도 AI가 결합된 반도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에 이 상승장에서의 가장 큰 힘을 보여줬던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2차전지였죠.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로봇 또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로봇을 굉장히 좋게 봤었고 여러분들에게 로봇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튜브에서 저만큼 로봇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었거든요. 야, 아직 실체도 없는 이런 주식을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런 거 어떻게 사냐? 근데 어떻게 됐죠? 그때도 몇백 프로 이상의 수익이 났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들 로봇을 못 사서 안달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아시면 좋은 게 주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으로도 움직이긴 하지만 실적이 아닌 기대감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적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같이 로봇주 못 사요. 제약바이오 같은 것도 못 사요. AI 주식 못 사요. 왜? 당장 돈을 못 버니까. 근데 그런 주식이 막 100% 이상 올라가죠. 이 기대감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앞으로 돈을 이만큼 벌 것이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는 거죠. 그리고 로봇이랑 AI 같은 경우엔 더더욱이 이것들이 나중에 세상을 바꿀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 영역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주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달하시면 주식이 굉장히 재밌고 쉬워집니다. 사람들의 심리에서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주식을 공부할 때 가치 투자한답시고 막 재무제표 뜯어보고 PER이 얼마니, PBR이 얼마니, ROE가 얼마니 이러면서 막 나는 가치 투자한다. 이 적정 주가 계산해가지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웬걸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주식시장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기대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막 심리학 책 읽고 막 마케팅 책 읽고 그 다음에 뇌과학 책 읽고 이렇게 이 대중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빠르게 좋은 성과들이 나더라고요. 이 주식을 하면서 별의별 걸 다 알아야 되죠. 근데 아무튼 지금 시기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드디어 뚫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추세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깨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의 초입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시장의 포지션 자체가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과거에도 쭉 길고 길었던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하는 이 국면, 이 국면에 주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때는 로봇이나 2차전지와 같은 주도주를 샀었던 게 그 한 해 큰 성과를 만들어 줬었고요. 작년에도 긴 하락 추세를 끝내고 다가온 상승장 때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놨던 것들이 작년 한 해 굉장히 값진 결과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주식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도대체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가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그쪽으로 잘 집중해서 붙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걸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말이 아닌 이제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생각이 아닌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작년에는 AI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로봇과 2차전지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까요? 시장보다 더 강한 주식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올해의 주인공은 이 주식이다. 불과 제가 저번 달에 질문했을 때는 로봇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거든요. 저번 달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게 조선이었어요. 야,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로봇이네요. 그만큼 로봇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AI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제약바이오 얘기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엔터도 나오네요. 원전도 나오고요. 자율주행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AI 중에서도 AI
AI 의료 얘기하시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 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 2025년 유망산업 탑3로 뭘 찍었냐면 조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를 꼽았어요. 올해 이 세 가지가 좀 강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예측을 해본 거였죠.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들어와서 시장의 상승의 전환이 포착이 되고 나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니까 로봇인 거예요. 특히나 로봇이 굉장히 강한 이벤트가 모멘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요 4개에서 내가 깊게 파고들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끝낸 상황입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있을까는 이제 차근차근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이 4가지에 대한 확신은 저는 있어요. 이미 조선, 로봇, AI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강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조선이랑 로봇이 더 강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AI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가 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저랑 같이 시장이 힘들 때 미리미리 공부해 놓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이만큼 빼꼼 요거밖에 안 올라왔는데도 이미 계좌가 좀 따뜻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주의할 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즉 상승 추세 이제 드디어 따뜻한 봄이 왔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날씨가 계속 따뜻하고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다. 왜? 시장은 매일같이 올라가기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날씨 엄청 춥죠. 근데 그거 아세요? 입춘이 시작됐다라는 거. 계절이 봄이 오더라도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그게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왜냐하면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확신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한 번씩 휘청일청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작년에도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 번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재작년에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상승의 초입에는 이와 같이 한 차례 출렁이는 흐름들을 좀 발생시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번 출렁했었죠. 근데 저는 그 움직임이 좀 이번 2, 3월 정도까지는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최근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였잖아요. 근데 관세가 조금 이제 연기됐을 뿐이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는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까지도 그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관세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수출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뜩이나 금리 인하 시대에 있어서 관세로 말미암아 물가의 상승이 혹시라도 나게 된다면 그름에 따라서 이게 증시가 한번 좀 출렁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할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는 한번 그래도 뒤를 챙겨놓고 앞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유자산, 즉 현금 자산을 아예 보유하지 않고 그냥 주식에 몰빵 해놨다가는 이렇게 한번 출렁이는 거 시장이 5% 10%만 떨어져도 주식들은 막 그 이상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좌는 한순간에 또 막 10% 20% 깨질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 저는 한 차례 꽃샘추위는 어느 정도 좀 대비해 놓고 계속해서 주도주의 씨앗을 찾아다니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올해 핵심 주도주는 뭐인지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도주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일단 제가 저번 달에도 띄워드렸던 자료가 있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먹혀요.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장이나 다이어리 같은 데 꼭 메모해 두세요. 뭐냐면 매년 1월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 1월에 가장 강했던 주도주가요 1분기 내지 상반기까지 강한 힘을 유지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S&P 500도 그래요. 그래서 시장 대비 더 초과하는 수익률을 가장 높게 기록한 1등 있죠. 1등. 평균적으로 상반기에도 강하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2등도 역시 준수하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대로
1월의 꼴등은 상반기에도 매우 안 좋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월에 내 포트폴리오를 꼭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재정비, 좀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쫙 새해 맞이해서 야, 올해에는 이게 메인이구나. 그러면 이 메인을 내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조금은 담아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1월에 꼭 가져보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1월에는 누가 가장 강했을까를 보는 건데요. 로봇이 가장 강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요. 그 등락률 순위, 즉 한 달 동안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의 순위를 매겨보니까 이거는 시총 1000억 이상 기준입니다. 1등부터 5등까지가 모두 다 로봇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그렇게 강조드렸던 게 포트에 로봇 그래도 한두 종목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저 역시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로봇이 지금 압도적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로봇주가 난리가 났죠. 이 1월의 강한 흐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가장 큰 가치는 이겁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제가 AI 소프트웨어도 역시나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자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죠. 기대감이라 함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 기업이, 이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애플이 완전히 먹어버렸던 스마트폰 시장이 규모로 따지면 4천억 달러입니다. 자동차 시장은요, 3.1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화가 된 로봇 택시 시장은 3.1조 달러에서 조금 더 더해서 약 4조 달러 정도가 돼요. 사실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AI,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무려 30조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4경이 넘어요. 여러분, 조 단위가 아니에요. 경 단위입니다. 이는 자동차 시장보다도 10배 가까이 큰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시장의 독보적인 일본의 도요타, 혼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테슬라, 그 다음에 한국의 현대차 그룹, 이런 기업들의 시총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기업들이 자동차를 팔아서 얼마나 돈을 벌었고 시총이 얼마나 커졌는지. 현대차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현대차 시총이 42조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냥 수치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10배를 곱하면 420조? 삼성전자 시총이 약 300조 가까이 달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보다 큰 회사가 이 로봇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대한민국 시총 1위 하는 기업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로봇 시장이다. 로봇 시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큰 시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회사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장이 완전하게 열린 건 또 아니에요. 지금은 기대감 영역입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앞선 시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규모의 시장을 로봇 시장이 타겟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감 자체가 역대급이라는 거죠. 2차 전지보다도 더 큰 거예요. 반도체보다도 더 큰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젠슨 왕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보다도 3배 이상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요. 사람이 핸드폰, 자동차 많아봤자 1인당 1개 쓸까 말까죠? 근데 로봇은 그러한 사람보다도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을 누가 만들어서 파느냐, 이게 어마무시한 큰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들 또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기업들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그렇게 다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고, 심지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러한 큰 기업들 또한 로봇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로봇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역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로봇 시장과 AI 시장을 더 밀어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특히나 제조 기반, 지금 트럼프가 예전 1기 때부터 하고자 하는 정책이 리쇼어링 정책이잖아요. 공장을 미국으로 다 들여보내라 이거죠. 근데 미국으로 들여보내면 뭐해요? 다른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현저히 땅값이라든지 인건비가 미국은 어마무시하게 비싼데,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고정비가 더 얹혀져서 만드는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특히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은
필수입니다. 고정비를 떨구기 위해서라도요. 또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요. 이미 로봇은 점진적으로 인간보다도 생산성이 더 높게 만들어지고 있고 비용도 사람을 한 명 고용하는 것보다도 로봇을 하나 쓰는 게 저렴해지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조차도 투자뿐만 아니라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무엇이느냐? 사람처럼 생김새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을 말해요. 근데 이 로봇이 어디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겠느냐? 바로 자동차 공장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합니다. 제조 공장이 첫 번째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공장에서 먼저 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용도를 보면은 제조 공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소매, 의료, 거의 대다수가 어떠한 물건을, 상품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는 이제 재난 및 방산도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막 불을 끌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전쟁에 쓴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주 탐사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앞으로 로봇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로봇 시장에서 기술 경쟁,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앞으로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무인화 전쟁이 될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국가 안보, 국방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로봇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앞으로 어디로 쭉 몰릴 것인가? 그 돈이 몰리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 로봇이야말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과 규제 완화, 기업들의 투자의 흐름이 압도적으로 몰릴 수 있을 만한 유망한 투자처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까 로봇이 자동차 공장에 먼저 도입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가 경쟁력이 좌지우지 될 거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동차는 사실상 껍데기죠, 껍데기. 껍데기를 사람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를 누가 더 불량품이 아니라 잘 효용성이 높게 만들면서도 중요한 건 보다 싸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싸게 만들 때 필요한 게 결국 또 로봇의 도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자동차의 패권을 잡기 위한 이 기업들의 경쟁 역시도 로봇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가 그렇게까지 로봇의 진심인 이유인 거죠.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현대차 그룹이 국내 삼성전자 이러한 대기업들보다도 먼저 사실 로봇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놨었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큰 기업의 규모 역시도 압도적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 그룹의 미래가 로봇에 달려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외에 BMW, 벤츠, 도요타 여러분들이 알만한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죄다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로봇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에 해당 로봇을 투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작년 말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당장 내 눈앞에 그 로봇이 안 보이니까 너무나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기업들은 그런 로봇을 투자하고 개발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로봇의 시대는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객들이 지금은 대다수가 기업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연구개발이 더 되고 단가가 더 싸지면 우리 일반 개개인에까지도 로봇 구매를 하는 시대가 나올 겁니다. 일반 각 가정의 로봇이 각 가정 일을 도맡아 해주는 거죠. 설거지, 빨래, 청소 등등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가뜩이나 돈 없어서 다들 결혼 못한다 이런 세상에, 저출산 세상에 그 힘든 가사 일을 로봇이 대신해줄 수만 있다면 좀 더 맘 편히 맞벌이 하면서 각 가정의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결혼을 할 수 있고 저출산도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로봇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정부 역시도 이 로봇 산업을 정말 대대적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함으로도 기업들을 살리기 위함으로도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내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형태가 지금까지의 제조업 형태였는데
이걸 지금 미국이 깨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제조업의 패권도 미국이 다시 가져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로봇은 더 이상 경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 간 패권 싸움에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맞물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로봇은 굉장히 또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왜냐면 이 로봇이 실제 제조 공장에 확산이 되면 그 규모의 확산은 훨씬 더 커질 거니까. 참고로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 있죠. 이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 라인업에 다 밀리고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그 저가 경쟁에 맞불을 놔야 돼요. 근데 맞불을 놓기 위해서는 로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이 로봇 가격이 4만 달러까지 하락하면은 중국 공장의 인건비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현재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로봇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산업이 될 전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산업이 놓여져 있어요. 이거를 투자 안 할 수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에 계속 얘기했던 게 로봇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제 입장에서는 이런 로봇의 비전을 본다면 유망한 로봇 기업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봇주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관점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더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야, 이거는 과거 스마트폰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인데 이거를 내가 안 잡으면 되나? 너무나 아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재작년부터 로봇에 굉장히 진심이었기 때문에 로봇 전시회도 다 가고 로봇 기업 탐방도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다녀보면서 실제 현장도 보고 그 다음에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로봇이 지금 도입되는 타겟 시장 자체가 첫 번째로 제조 시장이잖아요. 제조 공장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로봇 기업들이 제조 공장에 로봇을 어떤 식으로 도입하냐면 일단 그 공장에 가서 그 공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봅니다. 본 다음에 이 업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여기는 이 라인이 지금 깔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요. 한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로봇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저기에는 저런 로봇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컨설팅을 해줘요. 업체랑 이거를 조율을 합니다. 조율해서 콜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로봇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로봇을 테스트해서 도입을 시킵니다. 도입을 시킨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로봇이 혹시라도 지금 오류가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AS를 합니다. 이게 로봇을 도입하는 과정인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제조업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가. 내가 최소한 자동차 공장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로봇을 만들어서 도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업력,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로봇에 다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실전 데이터라고 해요. 현실의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젠슨 왕이 피지컬 AI 시대를 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컴퓨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학습,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를 쭉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론, 그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디지털 트윈이에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이번에 CES 화두가 됐는데 요게 어려운 말로 사실상 실전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사실상 제조업 비중이 많이 낮아요. 제조업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쇠퇴를 했잖아요. 그런 미국이 이제 다시 제조업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러한 미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가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좀 봐요. 로봇을 만들더라도 실제 제조의 업력과 그런 역량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조업을 잘 하고 잘 아는 우방국의 파트너. 또한 로봇을 만들더라도 그 로봇 안에 들어간 핵심 부품들을 또 잘 만들 수 있는 제조 강국의 파트너. 저는 그게 또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이랑 손 잡을까요? 아니죠. 중국의 제조 굴기를 박살내려고 하는 게 미국인데 그러면 결국 미국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건 한국 또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이 두 국가 플러스 하나만 더 하자면 대만 정도. 이들과의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충분히 미국과 이런 파트너십의 연결성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나라 로봇 기업 내지는 로봇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 다수의 업체들의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은 이와 같은 진행 절차를 거쳐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딱 직면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봐야 되는, 앞으로 우리가 로봇 투자에 봐야 되는 키워드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누가 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잘 그리고 값싸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업이 이후에 또 어마무시한 부를 쓸어 담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정리해 드렸었죠. 우리나라 로봇 상장사들의 사업 영역이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와 같은 이런 다관절 팔, 즉 협동 로봇을 하는 로봇들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거라면은 이러한 기업들을 위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만 더 하자면 유일 로보틱스 정도. 그래서 지금 사용처와 사용 의지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뉴로메카 정도가 어느 정도의 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인데, 심지어 이 기업들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그다음에 뉴로메카는 포스코, 유일 로보틱스는 SK의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는 든든한 백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무래도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갈 정도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포스코나 SK도 이 두 개 기업들에게 투자를 더 늘릴지, 협력을 더 강화해서 뭔가를 만들어낼지,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잡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런 기업들을 공부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2025년 이 4년 만에 찾아온 부자 될 기회를 정말 제대로 함께 잡아보고 싶어서 작년 하반기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분석해서 정리해놨거든요. 시장에 대한 전망, 그 2025년을 주도할 유망 산업과 핵심 기업들 다 정리를 끝내놨어요. 지금 한국 시장의 봄이 온 상황에서 증시도 제 예상대로 좋아지고 있고, 주도주도 확실하게 주도주의 끼를 발산하고 있고, 핵심 기업들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그래서 저는 작년 하반기에 실제로 그 기회가 오기 전에 같이 그 기회를 보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분들을 모집했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와주셔가지고 저는 신규 모집보다도 일단 이분들에게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규 가입을 일절 안 받고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과 공부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봄이 왔고 제가 준비하고 기다렸던 흐름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1월 한 달을 보낸 입장에서 대다수의 멤버십 가족분들께서 제대로 기회를 좀 잡고 실제로 변화하는 계좌를 보고 계시다고 해서 한심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됐다 하던 찰나에 많은 분들이 문을 너무나 세게 두드리고 계셔가지고 이제는 한번 문을 열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함께라는 가치관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능력이 된다면 함께 좋은 걸 나누면 저는 더 큰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 그만큼 지금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올해 그래도 주식 투자로서 분명 우리의 계좌를 조금 불릴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든 국면 이거를 좀 더 제대로 같이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간절해서 멤버십의 가입의 문을 다시금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대신에 언제까지 열어드릴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또 챙겨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열어드리긴 열어드릴 테니까 꼭 함께하고 필요하신 분들만 오세요. 대신에 앞전의 혜택이 많이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하셔야 될 게 2025년 이 부자 될 기회를 좀 같이 잡아보겠다. 더 나아가서 내 주식의 그릇을 확실하게 좀 키워보겠다. 이번 기회에 주도주의 이 투자 전략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좀 만들어보겠다 라는 결심이 되신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들어와서 쉽게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식이 상승장도 그렇지만 하락장도 충분히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락장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올 한 해 그 사이클을 다시 한번 경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사이클을 저랑 같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것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주도주는 확실하게 잡아서 수익을 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저랑 함께하는 2025년 행보 패키지예요. 연말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실제 정식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총 10개월간 저랑 함께 끝장 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2월 한 달간은 얼리버드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래 한 달의 멤버십 가격이 55,000원인데 그거 10개월 금액으로 이 서비스 혜택을 제공해드리는 거고, 대신에 2월 한 달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2월 한 달은 그냥 무료로 추가 기간을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는 동시에 바로 서비스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구성에는 저의 핵심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초 강의 5개, 그리고 그 기초 강의를 토대로 한 저의 이 마스터북, 이 혜택까지도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이 마스터북에 대한 배송비도 제가 그냥 부담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개월에 달하는 멤버십 금액으로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거고, 2월 한 달간 일찍 하시는 만큼의 추가 기간을 받아보시는 거, 플러스 제가 따로 준비한 핵심 노하우 강의, 거기에 마스터북 교재까지 무료로 받아보시는 것까지, 요 혜택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펜딩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아까 그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쭉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되세요. 오감 만족 서비스라고 멤버십에는 크게 5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실시간 5개의 간을 만족시켜 드리면서 매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해가지고 오감 만족 서비스가 멤버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에 2번 화, 목 라이브 방송을 멤버십에서는 진행을 하고요. 방송이 종료 이후에 편집해서 녹화본 다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복습용 자료까지 올려드려요. 혹시라도 직장인분들 시간 안 되시면은 복습 자료라도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컨텐츠 일간 핵심 리포트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간으로 이달의 핵심 주도주에 대한 분석글까지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가격에 이런 혜택이